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9월 첫째 주라고 해야죠. 9월 7일, 8일 또 그다음에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컵이 있습니다. 외국말들이 좀 많이 외국말들하고 이제 자웅을 겨루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네들 조교를 보면은 좀 거의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런지 시차 적응? 예. 그래서 그런지 좀 걸어 다니는 횟수, 또 그다음에 낯선 환경에 좀 적응을 시키는데 좀 중점을 좀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체크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뛴거나 또 뭐 어떤 이전의 조교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꾸준히 봐왔으면 어떤 그 가늠을 좀 해볼 텐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 말들이 와도 그랬기 때문에 특히 더욱더 이제 외국말들 그런 컨디션이 좀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경주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잠깐 언급해 드리는데 웬만하면 좀 관전하는 그런 어떤 외국의 어떤 그 수준과 한국의 어떤 수준을 좀 이렇게 좀 관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 8일이니까 14, 15일인가요? 경마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추석으로 인해서 이제 경마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 조교를 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조교를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새벽에 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잠깐씩 찍어드리는 그 경주로 상태 요것도 좀 안 찍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간 경마가 이제 주간 경마로 돌아섰죠. 오늘 이번 주부터 주간 경마로 돌아섰기 때문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을 예상을 지금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짬을 낼 수 있을는지 그게 지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한쪽 걸 포기를 해야 됩니다. 조교를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러겠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보면 좀 더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꾸준히 보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실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걸 생각을 정리를 못했고 또 관계자하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에 어떻게 되든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추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제가 이 방송에 매번 그랬지만 처음에 자꾸 이 말을 꼭 노리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매번 어떤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그냥 생각을 좀 추스려 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얘기해 드리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 드리고 싶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참,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 지금 태풍 닝닝이요? 그게 지금 아마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좀 상륙할 것 같은데 그 여파로 아마 이제 좀 그 주로가 상당히 조금 불량한 주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하면 경마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태풍이 좀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 주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7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이 경주의 포인트는 이제 장수나봄입니다. 장수나봄인데 왜 장수나봄이냐면 지금 이 2번 누구죠? 그린레이저가 주행심사 때
이렇게 13초 6을 끊었습니다. 근데 요 14초가 넘어갈 때는 뒷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평균 기록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빨리 가면 쓰고 뒤에서 힘을 안배하면 나한테서 좀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9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11번이 여기 있고 12번이 여기 있는데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 세 마필이. 나머지 마필은 두 개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가는데 데뷔전 때 보면은 외곽에 이현종 기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11번 게이트에서 김덕현 기수가 모래를 안 맞히고 뛰었어요. 근데 이 마필의 주행 자세를 보면은 주폭이 작아요. 발발거리는 주폭이에요. 신장력이 없습니다. 신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물론 지금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이렇게 쉽게 나서버리면 첫 번째 아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얘가 데뷔전 치를 때도 그렇고 주행심사 때도 그렇고 이번 주 조교 때도 그렇고 주폭이 상당히 470km밖에 안 나가는데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조금 안쪽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기현 기수가 캐치를 해낸다면은 얘를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는 외곽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어서 외곽으로 그냥 쉽게 돌았지만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순하봄이 이경주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를 좀 편하게 끌어내느냐, 얘를 버리고 갈 거냐, 넣고 갈 거냐. 일단 물론 12번은 뭐 체중 체크 휴양이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체중 체크만 조금 해서 괜찮습니다. 말 뭐 좀 안으로 기대는 것 빼놓고 그 정도의 어떤 흠은 이경주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저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JS 파워라든가 이제 후차권에서는 최강 캠프. 그래서 장순하봄을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빼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현장 컨디션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자, 이제 1000m 국내산 6등급 2살짜리 거센질주인데 상당히 좀 유연해요. 근데 이 어린 마필들 대본이 보면은 유연하지만은 이 파워가 없어요. 정말 파워 있는 말 10마리면은 한 마리 눈에 띌까 말까 해요. 예. 좀 지금 이 11번 컴플리트 캡틴 같은 경우도 덩치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파워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덩치가 있다고 해서 파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뛰는데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적응을 해야 되겠죠. 경주마로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얘네들한테는 조금 부족해요. 기존의 어떤 기성마들, 1군이 이렇게 상위군에 있는 마필들보다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 거센질주가 그거 빼놓고 나면은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속주의 션사인 특급인가요? 주폭이 크죠. 한 500km 나가기 때문에 얘를 능가하는 탄력인데 파워가 없기 때문에 채공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또 얘가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주행심사 때 보면 선행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아예 나서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죠. 후착권에서는 이제 2번 위너블루냐, 외곽에 있는 백두산 천지냐, 그런데 말로 보면은 가능성, 잠재력은 백두산 천지예요. 상당히 뭐랄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워는 없어요. 근데 거센질주가 채찍을 때리면은 어떤 반응이 좀 미흡하게 나오죠. 딱 때리는 순간 쫙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백두산 천지는 딱 때리니까 쫙 늘어나요. 이거 신마들한테 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 이 기수가 누구죠? 다비드 기수가 한 대 때리니까 약간 휘청거리는 건 있었어요. 발도 바꾸고 휘청대니까 어린 마필한테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보였는데, 이 경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2번하고 7번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12번은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 얘가 유리할까요? 이게 이제 주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과연 취입이 될 것이냐 안 될 여기서 취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는 이렇게 두 마리를 가져가 가지고 7 놓고 2 12 이거 메리트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맞히는데 너무 적중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6등급이고요. 금노래죠, 금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또 제 생각하고 다른 예 생각하고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자, 이 금노래입니다. 금노래. 금노래를 뺀다면 예를 들어서 배팅권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아주 쉬워지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금노래를 놓고 가는 순간 배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금노래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겁니다.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죠. 지난번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려드릴 필요 없죠. 금노래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간다. 근데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이제 안쪽에 이제 아워샤이먼이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김용근 기수가 안착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김용근 기수가 안착을 했다라는 건데 그 8번 금노래하고 이제 물론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이 13초 7이라는 주행심사에서 이걸 보여줬고요. 8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8번 보면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13초 4. 이건 직전입니다. 직전. 근데 얘는 평균이 보면은 13초 7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걸 다 인정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지만 자, 13초 7이라는 걸 얘가 평균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3초 4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몰고 가야 돼. 몰아야 돼. 지난번에 물론 붙잡았습니다. 살짝 붙잡았는데 한두 번 몰다 붙잡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 이만큼 0.3초 차이를 갖고 힘을 쓴다면 이 0.3초는 0.6초 내지는 0.9초까지 거의 1초에 가까운 라스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13초 4를 끊고 가도 라스트에서 섰어요. 얼마나 나왔죠? 14초 3이라는 활용 타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뒤에서 오르는 말이 없었어요. 오르는 말이 없었죠. 근데 자, 이런 어떤 불리한 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금노래가. 근데 만에 하나 김용근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간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외곽에 있죠. 불편하죠. 만약에 얘가 선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김용근 기수는 얘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선행을 가려면 13초 2나 3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그만큼 더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상의 어떤 라스트 걸음이 나올 겁니다. 얘를 만약에 얘가 선행을 가고 얘가 두 번째 따라갔다고 아주 최고로 좋은 전개를 얘가 끌어냈다고 치자고요. 자, 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체중 체크나 이제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안전빵은 누구냐? 이제 9번 라피도 볼트죠. 약간 아직 둔탁한 몸은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얘가 요 선상에 있어요. 자, 얘네 둘이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1300m 경험했다라는 것도 이점도 있죠. 그래서 일단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경주에서는 얘를 가져가 버리면 전혀 배팅의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첫 경주 두 번째 세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좀 앞에 두 경주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자, 3경주였습니다. 4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5군이고 1000m고요.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선행마가 많습니다. 이제 그 5군 말들 이제 1000m에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선행력을 갖고 한번 상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경주가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하면 좀 배당을 좀 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그 5군에 올라오면서 이길 때 보면 다 선행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선행을 못 가면 다 죽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주로가 아니면은 이런 주로, 그냥 이런 주로라는 게 이제 지금 비가 온다니까 이런 주로만 아니면 정말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비 온다고 밥 안 먹냐? 근데 밥을 비 맞고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들은 비 오는데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경주는 5번 벨리키니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선행을 나서면 일단 누군가가 쉽게 나가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쉽게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왜냐하면 어떤 압박이나 경합이나 뭐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말 하나 찾는 건데, 따라가도 되는 마필 누가 있죠? 뭐 달리는 에이스도 따라가도 괜찮죠. 비사인 이거 선행 가야지. 자, 그레이트리도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57kg의 부담량이 얘한테는 너무 무거워요. 지금 400,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 한 80kg, 90kg 나가면서 57kg를 달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얘는 선행력도 갖고 있고 또 따라가도 되는, 충분히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근데 57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이 빠른 페이스에서 만약에 잡으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들이 빨리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무척 빨리 갈 거라고요. 그렇다면 얘가 57kg를 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만큼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유해가 하나가 걸리긴 하는데 그게 얘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자, 이 금노열입니다. 이것도 금노열 외곽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지난번 뛰는 거 보면 얘가 자력 크게 답니다. 그 능력입니다. 근데 외곽에 있고 좀 불편하죠. 빠르죠, 이번 경주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하나 이제 이런 주로만 아니었었으면 딱 좋았을 뻔했던 마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4번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제가 전에 한번 아마 머릿속에서만 있었을 겁니다. 이 자세가 높고 좀 그래서 이것도 선행으로 이긴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19전을 뛰면서 6번을 오차간에 들어와요. 근데 그 한 번 이겼을 때가 김동수 기수인가요? 누가 선행을 가서 한 번 이겼죠. 선행 외곽인가 선행에서 이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얘가 보면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페이스를 만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고개가 높지만 적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적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기수들이 전부 다 난 저 페이스가 빨라서 못 따라가. 내가 얘를 따라가게 하다 보면 내가 라트에서 정말 힘들어야 돼요. 말이 쓰기 시작하면 기수는 정말 2배, 3배의 힘을 써야 돼요. 창피하죠. 그러니까 꼴찌 오면 창피할 때도 있어요. 정말 혼자 진짜 걸어가듯이 뛰면 창피할 때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뒤에서 허덕허덕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수제비라는 마필은 그 정도 계속 적응을 하면서 그 기수들이 나 저거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가도 이제 어떤 적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설설 올라오더라고요.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자, 이만큼 빨라. 근데 얘는 지금 나 여태까지 여기 갔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따라간 게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면은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벽은 아니고 적응해는 가는 과정이에요. 요행수죠. 여기의 말들이 너네들 한번 오늘 싸워라. 여기다가 이게 주로가 지금 정상 주로였어. 양호나 이런 주로만 됐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주로는 얘한테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1kg의 부담 중량 너무 다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오전에 봐서 이제 또 혹시 알아요? 또 마라사에서 비가 많이 와서 모레 또 보충할지 그런 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 가겠습니다. 예. 전에 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뭐 그런 게 알고 싶지도 않은데 김영근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 날 하나도 못 들어왔답니다. 예. 몇 마리를 탔는데 하나도 못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그 김영근 기수의 요 브레이브킹 같은 경우 3번이요. 주행심사 때 보니까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선행 갔으니까 무척 빠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물론 얘가 여기서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영근 기수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마필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후착이 조금 난해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찰리 스타일 1분 2초를 뛰었는데 거기다가 글로벌 레이스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이런 마필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일단 한번 뛰는 거 보십시오. 이 찰리 스타일의 마필 아까 얘기했던 그 더센 질주 있지 않습니까? 채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행심사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조금 붙잡고 왔기 때문에 힘을 남겨서 라스트에서 어떤 걸음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교 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하고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거고 이 7번 글로벌 레이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아주 등치가 크니까 느리죠. 근데 유연하죠. 등치 큰 애들 보면 다 유연한데 걸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조금 거짓말 보태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붕 이렇게 날려요. 붕 이렇게. 그러면 힘을 얼마나 쓰겠냐고요. 물론 이제 주로가 가볍을 때 이런 말투는 유리하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걸음 이렇게 주로가 가벼울 땐 걸음이 큰 말들을 좀 조심해라. 왜? 힘을 좀 덜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경주는 이제 썬포레인데 얘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모래 맞았고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 선행 내측 외곽에 이렇게 말이 하나 있었어요. 선행을 조재료 기수가 갔는데 외곽에서 이렇게 따라 나온 마필이 반 마신 목차 정도 앞으로 갔어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모래 안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래를 안 맞고 뛰었기 때문에 과연 모래를 맞으면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경주 이제 초인 강자인데 지난번에 1300, 1000m에서 데뷔전에서 이기고 1300에서 한 4마리가 뭉쳐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있었죠. 근데 조금 바짝 붙어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래가 가슴으로 맞았지 얼굴로 맞은 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말이 예를 들어서 뒷굽에서 날라오는 이게 평지라면 앞에 말의 뒷굽에서 날라오는 여기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뛴 게 아니라 이 말들 바짝 붙어 가가지고 거의 다 가슴으로 모래를 맞았어요. 이 머리나 이 머리 쪽에 좀 이렇게 모래를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게 뛰더라고요. 아주 리듬감도 있고 다 좋은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은 안 나왔죠. 그래서 앞에 말을 잡지를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2번 게이트에 있고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다가 이 임기현 기수의 성향은 그렇잖아요. 내가 선행 일단 한번 가보고 안 되면 쓰지 안 되면 잡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뛴 걸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 미사일 캔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인가요? 물이 뒤에 바짝 붙어가잖아요. 선행 뒤에 바짝 붙어가고 외곽에 말이 두세 마리 있었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좀 편하게 뛰었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걸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라운 미라클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음성에서 그런 말씀들. 가만히 보니까 이경주에서 센 마필이 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좋아서 전부 다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복귀하는 예상가들은 다 잡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저같이 이렇게 조교 때 말이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능력이죠. 편성이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페더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더라이트도 초인 강자하고 같이 뛴 적이 있었죠. 요 전전 경주. 근데 그때 보면 따라도 못 가요. 근데 지난번 경주는 뭐예요? 바짝 붙어 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편성입니다. 편성. 경주 흐름이 느렸다는. 그러니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어요. 그런 거. PK구나.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 탈 때 보니까 잘 탔어요. 좀
말의 능력은 다 끌어냈습니다. 뒤에 붙어가지고 라스트에 기대니까. 근데 이 코너를 돌 때 보면 고개를 이렇게 틀고 뛰죠. 라스트 오니까 어때요? 기대죠. 오른발로 바꾸고 나서도 기대서 김용근 기수가 왼쪽 채찍을 해요. 그러면서도 대각선으로 뛰잖아요. 기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윤태혁 기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대는 거는 뭐예요? 버릇 플러스 그 힘을 중간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힘을 다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요. 자, 아무튼 이경주는 그래서 이 태풍 아이즈가 부담 중량 적지 1번 게이트, 얘도 주폭이 크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정타가 없는 마필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미사일 캔디나 이런 마필, 페더라이트나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이제 그런 전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개. 미사일 캔디나 페더라이트가 지난번에 아주 좋은 전개를 끌어내고 입상을 했다면 오늘은 태풍 아이즈에게 올 텐데 이 마필도 좀 저도 그렇게 썩 믿음은 안 오는 마필입니다. 아무튼 전개상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그렇게 크게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암산 파워 같은 경우 이제 이현종 기수가 탈 때 보면 모래를 많이 맞춰요. 맞히는데 외곽으로 나가죠. 외곽으로 가서 선두권에 붙어요. 모래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김효정 기수죠. 3번 게이트에서 바깥에서 안토니오 기수? 얘가 나오는데 못 넘어섰어요. 28조 말 뭐죠, 그거? 하얀 말?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붙들고 선행을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오는데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모래 맞으면 거의 죽어요.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러닝복스 10주 만에 나오고 없죠? 해우가 여기서 선행을 가는데 이게 하나 걸려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마필의 어떤 그 흠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얘의 능력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주로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능력은 누구예요? 심장의 고등하고 초인마예요. 이 두 마필이 제일 세죠, 이경주에서. 그 다음에 제주의 하늘인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이런 컨디션이었었는데 라스트에서 2000m죠? 1800이에요? 2000m 날라온 이현정 기수예요. 역시 대단한 기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로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디션이 아니에요. 주폭이 좀 작은데 예전에 이 마필이 아마 김혜선 기수가 부산 가선가 서울에선가 하여튼간 깡바닥에서 날라온 마필이에요. 1400인데 조금 거리가 짧은 거는 얘한테 불리하지만 다른 마필이 좀 그렇게 크게 능력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의 하늘인데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어떤 전혀 지금 컨디션이 아니라 기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컨디션 저도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봤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 9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가운데 있는 5, 6, 7, 8 얘네들인데 이경주는 여러분들 이제 강촌의 별이 선행이에요. 선행력을 가장 좋은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발발거리는 선행력이죠. 어떤 스피드가 쫙 나는 게 아니라 발발발발 빨리 가는 발씀이라 그러나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옆에 그냥 빠른 마필이 있으면 금방 덮쳐져요. 그래서 선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몇 m, 1400에서 뛰면은 이 1400이기 때문에 이 강촌의 별이 거의 선행을 못 갈 겁니다. 왜? 강촌의 별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또 라스트에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여기서 100m만 힘을 쓰고 가면은 라스트에서 쓴다는 거를 충분히 알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선행만 나서면 버틸 수 있어. 주로가 가벼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경주 자체가 너무 빨라요. 강촌의 별한테는. 무슨 얘기냐면 강촌의 별이 선행을 이끈다면은 이경주 자체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원래 수제비하고 오늘은 2마리 딱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주로가 그래서 제가 좀 이경주는 이제 금악형
킹덤입니다. 금화 킹덤. 발음도 안 되네. 금화 킹덤인데 지금 이 강촌의 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1400m고 강촌의 별이 만약에 페이스를 이끈다면 분명히 천천히 가려고 할 거거든요. 누군가가 다시 덮쳐 나갈 겁니다. 덮쳐 나가는데 그 사이에 금화 킹덤이 순발력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보통 한 13초 컨디션 좋을 때 한 13초 8 정도 내는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14초가 조금 넘어가는데 걸음이 얘도 큰 마필이죠. 근데 얘는 뭐 그렇다고 해서 태풍 아이즈나 이런 마필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단지 하나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유연하다는 얘기죠. 뻣뻣하지가 않아요. 얘는. 그거 하나인데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정권만 물면 된다는 얘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르지만은 강촌의 별이 만약에 선행을 이끌어 버린다면은 그렇게 도망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화 킹덤이 좀 사정권에 있지 않을까. 반대로 여기서 흥부자 같은 게 선행을 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흥부자는 말이 끌고 가는 말이잖아요. 말이 막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이제 기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게 심리예요, 심리. 힘한 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심리가 그래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을 내가 너무 빨라, 내 말한테 너무 빨라, 그거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걸 느끼는 기수가 정말 능력 기수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못 느껴요. 저도 못 느껴요. 못 느껴봤습니다.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흐름에 못 맞추다 보니까는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는 실수도 있지만 모르는 실수가 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뭐 초인볼트, 또 강촌의 별 빨라요. 근데 레드 블레이드 이 마필은 박태정 기수 탈 때 저게 답니다 그랬던데 계속 그 다음에 이긴 마필이에요. 참 뭘로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필도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이번 주도 보면 말 컨디션은 아니에요. 근데 또 실전에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하게 뛰더라고요. 죽여볼 때는 너 잘 걸렸어 이런 말인데 실전에 들어가면 지금 4번을 죽였어요. 몇 번을 죽인 거예요, 마필이? 계속 죽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3번? 4번을 박태정 기수가 탔을 때니까 4번이나 죽였네요. 예. 그리고 나서 4번이나 입상한 마필이에요.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커버 걸 저스티스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얘를 그러니까 이 커버 걸 저스티스를 4다리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2다리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몸통이 이 가슴에서부터 허리까지가 상당히 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길어도 괜찮아요. 태풍 아이즈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선행을 감은 그런 마필들은 좀 좋죠. 주폭이 크니까. 근데 이 커저벌스티는 태풍 아이즈랑 다른 게 뭐냐면 몸통이 얇아요. 세워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말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통이 좀 두툼해야 되는데 아주 얇아요. 허리가 길어요. 근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절정이야. 완전히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근데 성질이 칼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 보시면 선행 안 가서 이긴 적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거기다가 57kg를 달았어. 52, 50 그 정도 달다가 57kg를 달았어요. 근데 오늘 또 빠른 마필을 만났어요. 화기, 원더풀 투루스 이런 마필들을 만나서 57kg의 힘을 쓰고 간다. 예. 거기다가 얘한테 유리한 거는 주로밖에 없다. 자, 화학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선행 가야죠. 선행 못 가면 안 되는 마필이고, 원더풀 투루스도 거의 그 마필이고, 썬더마크는 늑발하는데 지난번에도 부산에 뛴 거 보니까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주춤거리고 탁 나와가지고 몰고 가서 딱 붙었는데 나한테 또 올라오더라고. 시원하진 않지만 그 정도 몰아서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그 정도 뛰면은 발주만 잘 되면 된다는 얘기죠. 발주가 이제 얼마만큼 그거야 복불복이죠. 여러분이 합니까? 제가 합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제 머릿속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투어로즈입니다. 투어로즈.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 뭐예요? 그레이 퀸? 예. 그 마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구는 작지. 예, 57kg의 부담 용량이지. 선취입이 다 됩니다. 주행 악벽이 있습니다.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 빠른 페이스에서 이게 관건이고요. 또 거기다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내심 사크론 쪽을 좀 째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 공백기 9주 만에 나오는 것 치고 조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경주 자체는 커저버얼티즈 화기 원더풀 트루스 그 중에 커저버얼티즈가 제일 빠른데 57kg 부담 중량이다. 그러면 화기 원더풀 트루스 불편하죠. 지난번에 원더풀 트루스 제가 선행 못 갈 거다라고 그 컨디션으로 선행 못 갈 거다 그랬는데 가버렸어요. 가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창피를 준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커저버얼티즈가 선행 못 간다는 걸 박태종 기수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죠. 57kg 달고. 그렇다면은 뭐 화기 원더풀 트루스 꺾고 나면은 능력 있는 마필 누가 있어요? 초코 캔디요? 이거 뭐 능력 그리고 오코이 캔디 이거 컨디셔너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없고 썬더마크야. 썬더마크의 이제 후착 찾기인데 그러면 투어로즈가 가장 세진데 뛰어다닌 거 좀 모래 어떤 그 휴양 감각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 구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예.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KM블루 제가 전원 기억을 해요. 제가 이 마필을 그날 인기 1위였었는데 제 본 예상에 5착을 잡아놓고 그런 제가 오두마번 개인 오두마번에 5착을 잡아놓고 이 마필 컨디션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경주 적중시켰나요? 못 지켰군요. 자, 이번에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의 하늘하고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걔도 퍼지고 얘도 퍼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세영 기수가 조금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 전혀 지금 탄력이 안 나요. 근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50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60? 70? 예, 요 정도 돼요. 근데 지난번 50 갖고 뛰는 걸 보니까 얘는 7마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말들 여기 7마리 또 누구 있어요? 천마? 울트라 펀치도 1군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고요. 1군말이 꽤나 있네요. 슈퍼 삭스도 지금 1군 올라가 있는 말이죠. 위대한 전설은 2군으로 떨어진 마필이고 반야동행도 2군으로 떨어진 마필이고 하여튼간 예, KM블루만 지금 1군 아닙니까? 80 몇 점이야 얘가요? 2번? 예, 90점이에요. 90점. 82점 천마가 있고 반야동행 80점이 또 긴가요? 81점부터인가? 대박이다도 1군이네요. 예, 그렇군요. 81점부터네. 80점까지가 아마 2군인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전 잘 모르겠고. 자, 아무튼 KM 블루가 지금 그런 컨디션이라 이경주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1군말을 그거 쉽게 잡아 뺄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죠. 예, 저도 미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하바나 찰리입니다. 하바나 찰리는 또 말씀드리게 지금 6번, 7번째요. 예, 컨디션 아닙니다. 그러고도 뛰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기 많더라고요. 인기 2위권에 있나? 이게 아마 2, 9가 인기, 그러니까 KM블루하고 하바나 찰리인데 KM블루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M블루는 7마리니까 그래도 예, 인정이 되지만 나쁘다 그래도 예, 이 하바나 찰리는 어떤 말이냐? 예, 뭐 좋습니다. 컨디션 나빠도 계속 뛰었기 때문에 인정하자고요. 근데 1400에서 이겼고요. 라스트 활용 타임 보면은 다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마피를 뭐 완벽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저는 힘으로 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첫 장거리인데 장거리를 처음 뛰죠? 처음 뛰나? 예, 처음 뜁니다. 얘하고 예, 처음 뛰는데
그런 상태에서 장거리 처음 뛰어 컨디션 그런 상태 지금 걸 보면 뒷심 없어. 거기다가 선행을 못 가. 예, 결정타가 얘가 뭐 그 1400에서 선행을 못 갔다. 힘으로 뛰었어요. 예,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뒷심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누가 선행을 가요? 울트라 펀치가 울트라 펀치죠. 울트라 펀치가 선행을 가요. 얘는 끌고 가는 마필이에요. 하바나 찰리는 끌고 가는 마필은 아니죠. 주폭으로 가는 마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 경주는 외곽에 있는 이제 13번 샤크 대장군인데, 예,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이 자꾸 한쪽 발말로만 뛰는 마필이에요. 그걸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고쳐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예, 이번 주 내내 훈련 내내 아주 이 마필 조재료 기수가 탈 때 보면 왼발로 한 발로 올라와요. 깡바닥에서. 기본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좀 고쳐줬으면 더 잘 뛰었을 뻔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0경주였습니다. 자, 예, 11경주입니다. 88 빅토리, 8마리 출전해 있고, 제가 이제 요 경주가 참 재밌을 것 같아서 분석을 했는데, 조금 그냥 좀 신경 썼다 그럴까요? 5번 장산파워입니다. 거리 1700인가 1800 한 번 뛰었더라고요. 한 번. 장거리 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갑니다. 갈 겁니다. 요구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맞죠. 근데 뭐 마스크도 그렇고 뭐 러닝스톰 다 빨라요. 근데 그런 생각입니다. 장산파워가 여기서 만약에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러닝스톰도 이찬호 기수가 1700인가 타가지고 거의 7착 8착에 왔어.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는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마스크인데 막 컨디션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누구죠? 울트라 로켓 이거 컨디션 아니죠. 그러니까 멀쩡한 마필은 88 빅토리인데 이 88 빅토리가 지금 뛴 상대를 보니까 너무 약해요. 약한 편성에서 뛰었어요. 결국 남는 거는 멀쩡한 마필, 경험은 없지만은 선두권에 붙어가서 얘네들이 앞에서 컨디션이 나빠서 나한테도 조금 파닥파닥 되면은 그래도 멀쩡한 네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선행을 실패했더라도, 차선책이 되더라도.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 6번 참마가 있습니다. 얘도 멀쩡하죠. 멀쩡한데 하나 단점이 뭐예요? 이 기대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내측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기대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라스트가 안 나오는데, 지금 와일드 선도 그렇죠. 마스크 지금 컨디션 아니죠. 러닝스톰 컨디션 정말 좋아요. 요거는 뭐 좀 제가 1700에서인가 뭐 장거리 한번 파덕파덕 됐다 그랬지만 컨디션은 좋아요. 무척 좋습니다. 이런 마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러닝스톰의 컨디션, 전에도 한번 욕 먹었는데 뭐 컨디션 좋고 뭐 유연하다 그러면서 왜 빼냐? 430kg짜리 뺐어요. 440kg. 요즘에 460kg 나가요? 430kg 나가던 말 아닌가? 제가 뭘 잘못 생각하나요? 아니야, 그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컨디션 좋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뭐 예상 백승 하위군이죠. 88 빅토리도 하위군이죠. 69점인데 울트라 로켓이 101점, 장산파워가 102점이네. 이거 뭐 그렇게 큰 메리트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어차피 장산파워도 인기권에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출전, 12마리 12경주랜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12경주 1300m입니다. 예, 자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9번 호크 행주인공입니다. 아직 어린 마필이고, 예, 좀 아직 주행 자세가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붙어가지고 막 그런데, 예, 호크행의 혈통치고 요즘에 보면 눈에 가장 띄는 마필이에요. 뭐 고개도 안 높고 약간 높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보기 싫을 정도 아니에요. 거기다 얘는 딴 건 몰라도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호크행의 혈통이 근성이 좋은데 고개 높은 게 걸림돌이에요. 그 근성이 좋은 근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극복 못하는 게 이 고개 높은 거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얘만 놓고 보면은 뭐가 단점이냐? 안으로 기대요.
아직 힘이 안 차서. 근데 이제 아마 빨리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16조가 조금 상금벌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다른 마방 평균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좀 서둘러서 어떤 상금을 벌려고 그러다 보면 말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골격이 좀 단단해지고 근육이 좀 붙고 그러면 참 꽤나 뛸 것 같은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왔나요? 이것도 뭔 질병 있나요? 감기 알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박태준 기수가 계승했을 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지금 왼발을 쓰고 있습니다, 라스트에서. 그리고 이제 기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삐를 딱 잡고 꽉 제가랑 꽉 물려놨더라고요. 꽉 물렸는데, 그러니까 말이 똑바로 뛰어요. 똑바로 뛰는, 왼발로 뛰면서 똑바로 뛰는데 오른쪽 채찍을 대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선이에요. 대각선으로 지그시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왼쪽 채찍을 대서 오른발로만 바꿔줬으면 그날 잘 뛰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역 기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킨인데 직전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막 월등한 차이로 이기니까 여러분들 시원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한번 이런 걸로 지난번에 어떤 편성 질문하신 분이 있잖아요. 한번 요 브레이킹을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한번 삼아서 보십시오. 요 경주 자체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의 성적을 보시면 지난번에 그 편성이 약했구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이 브레이킹이 지금 커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능력을 뽑아낼지 그거는 뭐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산 플라이 있고 우대령 컨디션 아니고 급행만 아니고 브라운 노즈 아니고 스트라이더브 아니고 마이티와인데 이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티와가 가장 센 데만 가장 센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조금 그래도 센 데 뛰어다녔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2경주였었고요. 자, 13경주입니다. 이런 거죠. 이번 명진 플라이 데뷔전 때도 제가 뭐 조금 경험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뜻을 갖고 제가 생각을 갖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뛰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어설퍼요.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어설픈데 잘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이제 조교 때 보면은 계속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실전이 강한 거예요.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마필을 하는 거 보면은 뭐 시원시원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연한 것도 없고 유연한 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능력을 보일 만한 그런 아주 월등한 그 유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도 좋은 체형에 보면은 뭐 시원시원한 것도 없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뛰어더라고요. 근성일까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잘 뛰는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제마특급인데 이거 컨디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컨디션도 아니지만 이 마필은 흠이 좀 많이 있어요. 고개 높지, 발 높지, 성질 칼칼하지, 안으로 기대지. 지난번 뛴 거 보면 그래요. 외국 기수 누가 그랬죠? 뭐 상대 위너 크라운이에요. 위너 크라운은 제가 그랬죠. 이런 마필은 배팅권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말을 이겼어요. 카일름 너제, 솔리드 이런 마필들 이겼는데 뭐. 그 다음에 8번 이게 뭐야? 디케인 아린이네요. 다케인 아린이에요. 디케인 아린. 자, 어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데뷔전 때 누가 유승환? 마누엘 기수가 탔네요. 모래 맞으니까 뒤로 가요. 그 다음에 누구야? 멀로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 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멀로 기수가 또 모래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모르거든요. 발주가 늦을 수도 있고 발주가 빠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역 기수가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멀로 기수 살 때 보면 요 상코나 돌아 내려갈 때 몰고 가죠. 모래 맞으니까 말이 딱 고개 드니까 리듬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몰고 때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그래도 말이 안 나가요. 모래 맞고 나서부터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성적을 끌어내기보다 그냥 모래 맞추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이혁 기수니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혁 기수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 못한 데 없어요. 정말 뭐 이렇게 그 전개하는 거나 조금 뭐 그런 거의 뭐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위 클래스예요. 이렇게 전개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말을 알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카에네린이 과연 모래 맞출 건데 또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한두 번 더 해가지고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혁 기수가 죽기 살기로 선행을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스타트가 좋아서 나와봐가지고 붙드는 거지 몰고 가서 선행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강성도 있지, 명진 플라이, 모네 플라이, 뭐 얘보다 빠른 마필이 많은데 여기서 뭐 죽기 살기로 선행 가가지고는 뭐 진짜 그야말로 휘발유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죠. 자, 11번 정상 스마트입니다. 이거 데뷔전 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요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이 마필은 약간 곰배성 체형이에요. 곰배. 곰배성 체형이기 때문에 곰배성 체형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네 플라잉이 있네요. 일단 모네 플라잉은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은데 매치 게이트에 있고 일단 1번, 2번 명진 플라이가 쫙 빠져나가는 순간 자리가 탁 좋은 자리가 생겨요. 다케이나린이 외곽에서 모래 맞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은 모네 플라잉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3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좀 여러분들 아무튼 비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물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준하였습니다.